안녕하세요. 늦봄의 피다입니다. 당신의 저녁이 외롭지 않도록.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로 오늘 밤도 함께하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등 뒤로 다가온 숨결을 느낀 건 순간이었다. 단단하고 뜨거운 가슴이 등에 밀착되고 익숙하면서도 낯선 체향이 훅 끼쳐왔다. 서유는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는 팔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강하고 집요했다. 심장이 발치까지 곤두박질치는 것 같았다. 서윤 씨. 귓가에 내려앉는 목소리는 낮고 잠겨 있었다. 술 기운이 섞인 뜨거운 숨이 목덜미를 간지렸다. 서윤은 뻣뻣하게 굳은 채로 간신히 입을 열었다. 회장님, 이거 놓으세요. 잠깐만, 아주 잠깐만 이러고 있읍시다. 그의 팔에 힘이 더 들어왔다. 거부할 수 없는 힘이었다. 서윤의 가녀린 몸이 그의 품 안으로 속절없이 빨려 들어갔다. 그의 턱이 그녀의 어깨 위에 놓이고 거친 숨결이 쇄골을 따라 흘렀다. 그 순간 그의 한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 쥐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위로 움직였다. 블라우스 위로 느껴지는 손길은 노골적이지 않았지만 그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불이 붙는 듯 했다. 손가락 끝이 브래지어 후크 근처에서 멈칫했을 때 서유는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것을 느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어야만 했다. 그는 죽은 내 친구의 남편이었으니까.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을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늦봄의 피다 채널은 매일 당신을 위한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친구 민희의 일주기 추도식이 있던 날 시작되었다. 20살. 가장 찬란했던 시절에 만나 서로의 모든 것을 공유했던 친구. 그런 민희가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시들어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 했다. 남편의 사업 실패와 갑작스러운 사고사 이후 어린 딸을 데리고 세상에 내던져진 서윤에게 민희는 마지막 남은 기댈 곳이었다. 그런 친구마저 세상을 떠나자 서윤의 세상은 온통 잿빛으로 변했다. 추도식에서 마주친 민희의 남편. 강태준 회장은 1년 전보다 훨씬 더 수척해져 있었다. 국내 굴지의 건설사를 이끄는 카리스마 넘치는 경영인이었지만 아내를 잃은 남자의 공허함은 값비싼 양복으로도 가릴 수 없었다. 그는 말없이 서윤에게 다가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민희가 서윤 씨 걱정을 많이 했어요. 살아있을 때 제대로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이걸로라도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회장님,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자존심 세울 때가 아닐 텐데요. 딸도 대학 가야 하고. 혼자 힘든 거 다 압니다. 민희 친구가 아니라 내 아내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는 셈치고 받아줘요. 그의 단호한 말투에 서윤은 더 이상 거절하지 못했다. 하지만 돈을 그냥 받을 수는 없었다. 며칠을 고민하던 서윤은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 평창동의 거대한 저택은 주인을 닮아 차갑고 고요했다. 이 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제가 이 돈의 가치만큼 회장님 댁에서 일하게 해주세요. 가사 도우미가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태주는 어이없다는 듯 서윤을 바라봤다. 내 집에서 일하겠다고? 민희 친구가? 민희 친구이기 전에 저는 지금 당장 일자리가 필요한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회장님께는 불편하시겠지만 저에게는 절실한 문제입니다. 서윤의 단단한 눈빛에서 그는 무언가를 읽은 듯했다. 어쩌면 그건 죽은 아내의 눈빛과 닮아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서윤은 일주일에 3번 그의 집으로 출근하게 되었다. 집은 거대했지만 온기가 없었다. 값비싼 가구와 그림들은 그저 공간을 채우고 있을 뿐 사람 사는 집 같지가 않았다. 서윤은 묵묵히 집 안을 쓸고 닦았다.
그녀가 하는 일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었다. 먼지를 닦아내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 쌓인 깊은 외로움과 시간의 덮개를 걷어내는 의식과도 같았다. 태주는 서윤을 없는 사람처럼 대했다. 마주쳐도 가벼운 목례가 전부였고 필요한 말이 아니면 입을 열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편했다. 그저 정해진 시간에 일을 하고 정해진 보수를 받으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텅 빈 냉장고를 볼 때마다 서윤의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졌다.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와 말라 비틀어진 야채 몇 개, 그는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않고 있었다. 어느 날 서윤은 퇴근길에 마트에 들러 장을 봤다. 그리고 다음 날 정해진 청소가 끝난 뒤 주방에 남아 조용히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나물 몇 가지를 무쳤다. 미니가 살아있을 때 그가 가장 좋아했던 반찬들이었다. 메모 같은 건 남기지 않았다. 그저 정갈하게 담아 냉장고에 넣어두고 조용히 집을 나섰다. 그 다음 출근일, 서재에만 틀어박혀 있던 그가 주방 식탁에 앉아 있었다. 서윤이 들어서는 것을 보고도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던 그때 그가 입을 열었다. 된장찌개, 미니가 끓여주던 맛이랑 똑같더군요. 서윤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지만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다. 아, 그냥 장 봐온 김에 좀 해봤습니다. 앞으로는 식사 준비까지 부탁할 수 있을까요? 물론 보수는 따로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기묘한 식사 동거가 시작되었다. 서윤은 음식을 만들고 그는 조용히 그 음식을 먹었다. 식탁에서 대화는 거의 없었지만 따뜻한 밥과 국이 오가는 동안 차가웠던 집안의 공기는 조금씩 데워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여름밤, 장대비가 쏟아졌다.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내리쳤고 서윤은 일을 마치고도 집을 나설 엄두를 내지 못했다. 거실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는 그녀의 등 뒤로 그가 다가왔다. 이런 날씨엔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택시도 안 잡힐 테고 곧 그치지 않을까요? 일기예보 보니까 밤새 온다더군요. 객실 많으니 자고 가세요. 그의 제안은 단호했다. 서윤은 잠시 망설였다. 한 집에서 밤을 보낸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뚫고 갈 자신도 없었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그가 안내해준 객실은 서윤이 평소 청소하던 곳이었다. 깨끗한 시트와 폭신한 이불이 정돈되어 있었지만 왠지 모를 어색함에 잠이 오지 않았다. 샤워를 하고 나와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감싼 채 거실로 나왔다. 혹시나 싶어 그가 준 헐렁한 티셔츠와 반바지로 갈아입은 상태였다. 물이라도 한 잔 마실 생각이었다. 그런데 어둠에 익숙해진 눈에 소파에 앉아있는 그의 실루엣이 들어왔다. 그는 위스키 잔을 들고 창밖을 보고 있었다. 서윤은 조용히 돌아서려 했다. 그 순간 그가 먼저 그녀를 발견했다. 잠이 안 오나 봅니다. 아, 네. 목이 말라서요. 나도 그렇군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에게 다가왔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빛이 유난히 깊게 느껴졌다. 술 기운 때문인지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더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서윤의 바로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한 뼘도 차에 되지 않았다. 그의 숨결에서 짙은 위스키 향과 함께 깊은 고독의 냄새가 났다. 서윤 씨한테서 자꾸 민희의 모습이 보여요. 웃는 모습도, 음식 솜씨도, 심지어 고집 부리는 표정까지도. 그래서 힘듭니다. 당신을 보면 민희가 떠오르는데 동시에 당신은 민희가 아니니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윤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저 마주선 채 그의 슬픔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그의 손이 천천히 올라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불처럼 뜨거웠다. 회장님, 취하셨어요. 취했죠. 안 취하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손등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그 미세한 움직임에 서유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위험 신호가 머릿속에서 울렸다. 하지만 몸은 그의 손을 뿌리치지 못했다. 오늘은 그냥 민이라고 생각하고 옆에 있어주면 안 됩니까? 그 말은 서윤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친구에 대한 그리움, 그 남자의 슬픔, 그리고 자신의 외로움이 한데 뒤섞여 거대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되어 그녀를 덮쳤다. 그녀가 대답 대신 고개를 떨구었을 때 그가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그것이 바로 몇 시간 전 어둠 속에서 일어났던 일의 전말이었다. 다시 현재 그의 품에 안긴 채 서유는 숨을 죽였다. 그의 손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브래지어 라인 근처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그 정지된 손길이 오히려 더 관능적이었다. 그의 심장 소리가 등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졌다. 쿵, 쿵, 쿵. 자신의 심장 소리와 뒤섞여 공간을 가득 메웠다. 미안합니다.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가 속삭이며 그녀를 놓아주려 했다. 하지만 그가 몸을 때려는 순간 서유는 저도 모르게 그의 옷자락을 살짝 붙잡았다. 왜 그랬을까? 그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그저 이대로 그가 멀어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차가운 현실로 내던져질 것만 같았다. 그녀의 작은 행동에 그는 움직임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그녀를 다시 끌어안았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포옹이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깊은 숨을 내쉴 뿐이었다. 당신, 참 따뜻한 사람이군요. 한참 만에 그가 말했다. 민희는 늘 당신 칭찬을 했어요. 속 깊고 정 많고 겉보기엔 여려도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라고. 이제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습니다. 서유는 눈을 감았다. 눈꺼풀 안으로 죽은 친구의 얼굴이 아른거렸다. 서유나, 나 없어도 씩씩하게 살아야 해. 혹시라도 강서방이 힘들게 하면 네가 좀 챙겨줘. 그 사람, 겉만 멀쩡하지 속은 어린애야. 친구의 유언과도 같았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오늘은 그냥 이렇게 있어요. 우리. 서윤이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에 젖은 풀잎처럼 떨리고 있었다. 그 말은 허락이었다. 금단의 선을 넘어도 좋다는 암묵적인 동의였다. 그는 천천히 그녀를 돌려세워 마주 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이 반짝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녀의 뺨을 감쌌다. 엄지손가락이 눈 밑을 부드럽게 쓸었다. 눈물이 맺혀 있었다. 울지 마요. 그의 입술이 그녀의 눈꺼풀 위로 내려앉았다. 나비의 날갯짓처럼 가볍고 부드러운 입맞춤이었다. 그리고 콧날을 따라 뺨을 따라. 마침내 그녀의 입술 바로 앞에서 멈췄다. 서로의 숨결이 아슬아슬하게 섞였다. 그는 묻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볼 뿐이었다. 서유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의 입술이 닿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했다. 위스키의 쌉쌀한 맛과 그의 체향, 그리고 빗소리가 한데 어우러져 그녀의 모든 감각을 마비시켰다. 처음에는 조심스럽던 입맞춤은 점점 더 깊고 절박해졌다. 그는 그녀의 아래 십술을 부드럽게 머금고 혀를 얽어왔다. 서유는 그의 목을 감싸 안으며 키스에 응했다. 외로움과 그리움, 금지된 욕망이 뒤섞인 채 두 사람은 서로를 탐했다. 그가 서윤을 가볍게 안아들고 침실로 향했다. 빗소리는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다. 침대에 그녀를 내려놓은 그는 잠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젖은 머리카락, 상기된 뺨, 살짝 벌어진 붉은 입술, 그는 홀린 듯 중얼거렸다. 이럴 줄 알았어요.
예쁘고 부드러워요. 그는 그녀가 입고 있던 티셔츠 자락을 잡고 천천히 위로 걷어 올렸다. 서유는 부끄러움에 몸을 살짝 움츠렸지만 그의 행동을 막지는 않았다. 맨살이 공기에 드러나자 오소소 소름이 돋았다. 그의 시선이 그녀의 배와 가슴을 집요하게 훑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를 냈다. 부끄러워요. 그렇게 보지 마세요. 아름다운 걸 아름답다고 하는 건데 왜 부끄러워합니까? 그의 손이 그녀의 맨 허리를 감싸고 손가락이 느리게 움직이며 피부결을 느꼈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전류가 흘렀다. 그는 몸을 숙여 그녀의 쇄골에 입을 맞췄다. 그리고 점점 아래로 또 아래로 그의 뜨거운 숨과 입술, 그리고 부드러운 손길은 동시에 바쁘게 움직였다. 그녀의 몸이 그의 애무에 점차 반응하기 시작했다. 굳어있던 몸이 풀리고 달뜬 숨이 터져 나왔다. 그가 그녀의 가장 부드럽고 민감한 곳을 어루만졌을 때 그녀는 그의 어깨를 꽉 붙잡으며 가늘게 신음했다. 모든 것이 축축하게 젖어들었을 무렵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녀의 가장 깊은 곳으로 파고들었다. 헉! 그가 짧은 신음과 함께 움직임을 멈췄다. 이게 가능한가요? 뭐가요? 너무 뜨겁고 조여서. 서유는 그의 말에 어둠 속에서도 얼굴이 터질 듯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간신히 말했다. 말씀 좀 그만. 그의 허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조용했던 방 안은 두 사람의 살이 부딪히는 소리와 젖은 숨소리로 가득 찼다. 그는 그녀의 귓가에 끊임없이 속삭였다. 그녀의 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뜨거운지. 그 말들은 서윤을 더욱 흥분시켰고 동시에 수치스럽게 만들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빗소리마저 잦아들었을 때 그는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신음과 함께 그녀의 안에서 절정을 맞았다. 그는 힘이 다한 듯 그녀의 몸 위로 쓰러졌다. 땀으로 젖은 두 개의 몸이 하나처럼 엉겨 붙어 있었다. 나랑 같이 삽시다, 서윤 씨. 정적을 깬 것은 그의 목소리였다. 힘이 풀린 몸을 간신히 일으키려던 서윤은 그의 말에 움직임을 멈췄다. 단순한 가사 도우미 말고요. 이 집의 안주인으로 내 옆에서. 그 밤. 조용히 포개진 두 사람의 처는 말없이 오래도록 서로를 감싸주었다. 금단의 선을 넘어버린 그들의 관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다.